민지는 자리미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의 어떤 남자애가 자리미 쪽으로 다가와 말한다. 야, 남자 소개받을래? 민지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고 그리고 생각했다. 또 자리미구나. 그래서 그 남자애에게 말했다. 야, 나 소개해줘. 하지만 그 남자애는 또 나는 안 된다고 말한다. 널 소개해주면 인연 끊기는데 해주겠냐? 라고 말하는 이 남자애. 민지는 이렇게 말하는 이 남자애가 짜증이 나서 몇 대 쥐어박았다. 이 남자의 이름은 이경우. 그런데 그때 자리미가 말한다. 요새 아침마다 누가 나 쳐다봐. 그것도 너무 기분 나쁘게 쳐다봐. 뭔 일 터뜨릴 것만 같아. 민지는 그 스토커가 누군지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것 같으며 빨간 저지를 입었다고 말하는 자리미.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이경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후다닥 어딘가로 가버렸다. 민지는 이경우가 뭔가를 아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경우를 뒤따라 가보니 이경우는 자리미가 말했던 바가지 머리에 빨간 저지를 입고 있는 남자애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딱 봐도 이 남자애가 자리미한테 관심이 있어 보이는 듯 싶었다. 그런데 이 남자애를 보니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야, 최정우랑 느낌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 남자애에게 넌 안 될 것 같다고 말해줬다. 왜냐하면 딱 봐도 자리미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리미가 좋아하는 상이 뭐냐고 물어보는 이 남자애. 민지는 막상 자리미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심결에 그 남자애에게 말했다. 몰라, 걔가 남자를 사귄 적이 있어야지. 어쨌든 허튼 짓 하지 말고 그만 포기하라는 말을 건네며 그렇게 반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날 화이트데이라고 자리미가 사탕을 한껏 받아왔다. 그 사탕을 보고 생각했다. 아, 그 남자애가 좋나 보구나. 줄 줄 알았어. 그리고 자리미에게 무심결에 말했다. 야, 근데 공주형은 너 단 거 싫어하는 것도 몰랐을 텐데 안 됐다. 그 순간 자리미가 갑자기 일어나며 말하길. 공주형? 공주형이 준 줄 너가 어떻게 아는 거야? 민지는 당황했다. 사탕을 준 것이 공주형일 것이라는 것도 당연히 몰라야 하는 것이며 민지는 공주형이라는 애를 알지 못하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빠져나갈 궁리를 해봐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그때 오아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덕에 겨우 화제를 전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쉬는 시간에 자리미와 함께 화장실을 가는 길에 공주형을 만났다. 자리미는 당연히 공주형을 무시했다. 자리미는 남자에게 틈을 주기 싫어했으니까. 그래서 공주형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하며 그렇게 공주형을 이끌고 공주형네 반으로 갔다. 그리고 말했다. 자리미는 남자 사귈 맘 없다고. 그렇지만 공주형은 포기할 마음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좀 더 세게 말했다. 넌 이제 자리미에게 무시받을 대상이라고. 영원히 널 아는 채 안 해줄 거라고. 이 말을 듣고 공주형은 주눅이 들었는지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반을 나갔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자리미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자리미도 남자를 좀 만나봐야 되는 건 아닐까? 너무 최정우에게 받은 상처에 갇혀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공주형을 언급했다. 자리마, 공주형 괜찮은 것 같아. 사귀면 잘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공주형의 칭찬을 해대도 자리미의 대답은 그저 너나 사귀라는 말뿐이었다. 이제는 그만 과거를 잊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자리미는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다. 그렇게 하교 시간이 되었다. 자리미랑 같이 하교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상한 노래소리가 들렸다. 그곳을 쳐다보니 공주형이 이상한 컨셉으로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민지는 생각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미친 건가? 자리미의 번호를 받고 싶어 하는 듯 해보였는데 좀 오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어디서 본 듯한 저 오글거리는 멘트와 생김새. 민지는 제발 공주형이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공주형을 외면한 채로 자리미와 함께 갈 길을 갔다. 하지만 공주형의 애정 공세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 기타를 치질 않나. 반으로 찾아와 기타를 치질 않나. 그래도 자리미에게 굉장히 잘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하는 공주형을 보니 왠지 공주형이면 자리미에게 굉장히 잘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에도 자리미는 공주형의 호의를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어 보였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공주형의 애정 공세는 더욱 심해졌지만 자리미는 더더욱 공주형을 강하게 밀어냈다. 하지만 그렇게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공주형은 자리미에게 더욱더 잘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수련회 가는 버스 안에서 게임을 하다가도 자리미를 위해 대신 벌칙을 당해주기도 했으며 자리미에게 맛있는 것도 계속 사주곤 했다. 그렇게 수련의 날에 밤이 되었고 레크레이션 시간이었다. 애들과 같이 레크레이션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어깨동무를 했다. 이경우였다. 민지는 갑자기 이경우가 가까이 다가오니 순간 너무 놀랬다. 그리고 생각했다. 얜 뭔데 어깨동무하고 난리야? 다른 활동 시간에도 이경우는 계속해서 민지를 건드렸다. 민지는 자꾸 자신을 건드는 이경우가 내심 짜증났다. 그렇게 레크레이션의 많은 게임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레크레이션에 꽂힌 장기자랑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공주형과 이경우도 무대에 섰다. 민지는 왠지 공주형과 이경우가 무대에 있는 것이 웃겼다. 그렇게 이 애들의 노래를 듣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강당의 불이 꺼졌다. 순간 뭐지? 라고 생각하려던 찰나 다시 불이 켜지고 그 조명은 공주형에게로 쏠렸다. 민지는 불안했다. 설마 여기서 자리미한테 고백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 불안한 예상은 빗나가질 않았다. 공주형은 수많은 애들 앞에서 자리미에게 고백을 했다. 레크레이션 강사는 자리미에게 무대로 나오라고 했고 그렇게 자리미와 공주형은 함께 무대에 서게 되었다. 민지는 너무 당황했다. 이런 거 자리미 진짜 싫어하는데. 게다가 많은 애들이 뽀뽀하라고 몰아간다. 당연히 자리미는 불쾌해 보였고 그대로 무대를 내려왔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자리미는 더욱더 공주형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날 친구들과 음악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지는 자림이에게 물어봤다. 이제 공주형이랑 어떻게 할 거야? 학교에 소문 쫙 퍼졌어. 이미 너네 둘 사귄다고. 그런데 자림이는 말은 싫다고 하면서 정작 카톡이나 전화는 차단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니 민지는 자림이가 공주형을 내심 싫어하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림이에게 솔직히 너도 싫진 않나 보네 라고 말했다. 게다가 자림이가 직접 공주형한테 싫다라고 말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자 자림이는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짜증만 낼 뿐 싫다고는 하지 않았고 차단도 안 하기에 속으로는 자림이도 내심 공주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친구들과 같이 말했다. 그 순간 자림이는 말했다. 걔 그냥 불쌍하니까. 그니까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공주형과 이경우였다. 그 애들이 밖에서 우리의 얘기를 엿듣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공주형은 도망가서 못 잡았지만 이경우를 잡아 음악실 안으로 들였다. 어디까지 들었냐고 신문하기 시작했다. 이경우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발뺌을 한다. 게다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이경우. 그런 이경우를 보며 민지는 생각했다. 분명 뭔가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공주형은 자림이에게 카톡도 보내지 않았고 예전처럼 자림이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인사만 할 뿐이었다. 민지는 갑자기 제가 왜 저러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이경우가 자림이를 급하게 부르더니 말한다. 야 왕자림, 너 공주형이 왜 저러는지 알잖아. 어떻게 좀 해봐. 그렇지만 자림이는 왜 내가 걔를 신경 써야 하는 거냐고 말할 뿐이었다. 그리고 왕자림과 이경우가 공주형을 놓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 민지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았다. 그렇게 학교 시간이 되어서도 공주형은 예전처럼 자림이에게 애정 공세를 하지 않았고 인사만 할 뿐이었다. 그때 오아람이 자림이에게 말한다. 자림아, 진심으로 한 말 아니었잖아. 엥? 대체 아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림이가 공주형한테 뭔 말이라도 했나? 그러자 갑자기 자림이는 오늘은 먼저 가겠다고 하며 평소에 그렇게 돈 아깝다고 하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린다. 아람이는 그제서야 말해주었다. 며칠 전에 우리 음악실에서 공주형 얘기할 때 자림이가 불쌍하다고 말한 거 그것 때문이라고. 민지는 그제서야 공주형이 왜 저러는지 그리고 자림이가 왜 택시를 타고 간 건지 이해가 되었다. 그렇게 자림이와 공주형이 화해를 하고 난 다음날 친구들과 학교가 끝나고 시내 카페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림이가 커피를 내뿜는다. 급하게 집에 간다고 하는 자림이 갑자기 왜 저렇게 급하게 집에 가야 하냐고 집에 불이라도 났냐고 하니 진짜 불이 났다고 한다. 공주형이 자림이네 집에 불이 났다고 말한 것이었다. 왠지 거짓말 같았지만 사진이 있었기에 일단 가보기로 한다. 그렇게 급하게 택시를 타고 자림이네로 향했다. 그런데 자림이네 아파트는 멀쩡했다. 게다가 자림이네 집 앞에서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공주형이 보였다. 로즈데이이기 때문에 준비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올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한다. 민지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뻔한 오글거리는 멘트까지. 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서 지켜봐 주려 하는데 오아람이 초를 치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재빨리 오아람의 입을 막았다. 허나 자림이는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한다. 공주형은 자림이의 팔을 잡고 진지하게 말하는 듯 보였다. 민지는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했고 자신의 일마냥 긴장됐다. 자림이는 완전한 거절은 하지 않았고 문자로 답장해준다며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다. 민지는 너무 궁금해서 바로 자림이에게 톡을 보내서 물어봤다. 그래서 어쩔 거냐고, 사귈 거냐고 말 거냐고. 자림이는 모른다고만 대답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팩을 하면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이 울렸다. 핸드폰을 봐보니 자림이였는데 사귄다고 한다. 민지는 카톡을 보고 너무 놀랬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니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사귄 거지? 사귀고 차려고 하는 건가? 뭐 그래도 사귀어서 잘 된 건가? 그래도 공주형은 나름 자림이에게 정성스레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림이에게 공주형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공주형 편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공주형은 시도 때도 없이 자림이를 찾아왔다. 하지만 자림이는 사귀기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어 보였다.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행복해하는 공주형을 보면서 민지는 생각했다. 아니 쟤는 저렇게 사귀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데 대체 자림이는 뭔 생각으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귀는 거지? 자림이는 사귀기는 하지만 손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차갑게 대했고 공주형에게 노트를 빌리고 나서 일부러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도 한다. 먹을 것을 줘도 다른 애들에게 줘버린다. 민지는 좀 심한 것 같다고 자림이에게 말했지만 자림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그래서 민지는 공주형을 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애들과 다 같이 도서관에 왔을 때도 둘만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기도 했고 학교 후 애들과 같이 놀 때도 일부러 공주형네를 노래방에 불러서 같이 놀 수 있게도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공주형네가 노래방에 도착했다. 자림이가 민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민지는 괜히 뜨끔해서 빨리 화제를 전환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또 이경우와 어쩌다 보니 가까이 하게 되었다. 그 순간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다. 그렇게 한참을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배지연이 이경우를 가리키며 말한다. 쟤 누구야? 좀 잘생겼다. 남친 있는 애가 왜 이경우를 넘보는지
했는지 순간 짜증이 났다. 배지연은 그냥 잘생겼다고 말한 것 뿐이라고 한다. 근데 왜 눈을 가렸는지 물어보는 배지연. 민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래서 배지연에게 저 머릿속에 감춰진 눈을 봐보자고 말했다. 그렇게 기회를 틈타 이경우 앞머리를 넘겨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이경우. 어떻게 해야 저 앞머리를 넘겨볼 수 있을지 고민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로 갔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니 밖에 이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경우는 말한다. 너 내가 존나 참고 있는 거 모르냐? 그러면서 앞머리를 까는 이경우. 이경우의 앞머리를 들추니 눈에 큰 상처가 있었다. 그러고는 이경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민지는 자신이 이경우에게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대체 저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다고. 진짜 난 멍청하구나. 그렇게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배지연은 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한다. 그래서 민지는 그만하자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경우의 눈치가 보였다. 기분 나빴겠지? 어떡하지? 라고 되뇌이는 민지. 그러다가 갑자기 이경우와 눈이 마주쳤다. 민지는 화들짝 놀랐지만 이경우는 아무렇지 않게 노래 안 부르냐며 말을 걸어온다. 민지는 아무렇지 않아 하는 이경우를 보며 굉장히 당황했다. 게다가 장난까지 치는 이경우. 민지는 그런 이경우를 보며 생각했다. 일부러 안 어색하게 하려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그렇게 애들과 같이 노래방에서 놀고 밖으로 나오니 벌써 밤이 되어 있었다. 민지는 이경우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경우를 불렀는데 막상 사과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과를 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꼭 사과는 해야겠다는 마음에 바로 카톡으로 말했다. 아까 미안했어. 이경우는 바로 뒤돌며 뭐가 미안하냐고 한다. 민지는 저렇게 반응해주는 이경우에게 더더욱 미안함을 느꼈다.